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돼? 그건 헌법이 보장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에 위반되는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스파이크하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면에서는 미친 듯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트럼프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뿐만 아니고 고학력 주류 미국인들, 부유층들, 심지어는 저명한 학자들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재밌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온갖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하지 않다, 혹은 위험성이 크게 과장되었다, 자, 독감과 비슷한 수준일 뿐이다,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자, 학교도 열어야 되고 경제도 풀로 오픈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죠? 이 원래 자유를 찾아,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이 자기들 조국인 그 영국하고 큰 전쟁을 해서 그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한 다음에도 세금 많이 거둔다고 굉장히 많이 반란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정부가 뭐라 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이 프라이버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최고선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총을 소지할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마스크를 부인할 수 있는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때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거부하자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트럼프 지지자죠.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의 주장에 트럼프도 고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는 팍스 TV 뉴스에 나와서 미국은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회피하려고 했죠. 문제는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주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역으로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스파이크 하던 게 지난 6월 초순경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8% 이상 급락했죠. S&P 500, 나스닥도 다 그때 따라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붕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가는 다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그 이후에도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자, 이런 주가 강세의 근저에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걸려봐야 별거 아니야. 별로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제에 큰 피해가 오지 않고 또 주식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사망자 수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1000명 아래에서 급격하게 스파이크 하지 않고 관리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데도 일일 사망자 수는 다소 안정적인 그런 서로 다른 경로를 걷는 바로 그 공간에서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술주가 주도주로 주가를 견인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멘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어제까지 한 2, 3일 동안 대장주는 그 백신 개발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던 모더나인데요. 오늘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백신을 개발하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또 새로이 백신 개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에서 모더나가 상당히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모더나로 쭉 쏠려가던 모멘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술주의 대장들이 부활을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거든요. 9.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3%, 그 샵파이가 9%, 또 트윌로우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아마존도 그 대장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경이 넘는 대장주가 7.9%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기술주의 대장주들을 매매하는 것은 모멘텀에 편승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안내하는 그런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모멘텀 전략으로 매수를 했으면 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은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추격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더나처럼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전략은 단기로만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강했다는 것은 모멘텀이 죽으면 주가는 바로 급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모멘텀이 꺾였는지 꺾이지 않았는지 그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해진 일관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훈련에 의한 자기만의 투자 원칙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차티스트들 강연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꼭 쪽집게 같이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보면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룰을 정하고 또 정형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 해보세요. 한번. 제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이 만들어주는 매도 룰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이 늦습니다.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럼 모더나를 한번 보죠. 어제 플러스 16%까지 급등했어요. 모더나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죠. 축복받았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들뜬 가슴으로 아침을 맞았는데 시작하자마자 7% 넘게 빠져서 시작했다 이겁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이 차트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더욱 커졌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을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매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16%까지 상승하던 주식이 10% 이상 꼬꾸라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일반 개미들이 팔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큰 손이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놓고 폭격을 한 거죠, 아침부터. 물론 JP 모건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더나의 어떤 대주주 중에 한 명이 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기관들이 쏟아냈을 수도 있죠. 어쨌건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이런 급락이 발생하면 그때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 단기 모멘텀은 이로써 종료되었구나. 이게 바로 그 신호구나.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추스리고 장중에 이게 마이너스 13%, 4%까지 갔다가 뭐 마이너스 10%, 9%까지 회복됐다가 또 빠졌다가 회복되고 이랬거든요. 장중에 낙폭이 줄어들 때 그때 또 희망을 가지지 말고 바로 매도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모더나가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치주로 봐서 이 장기 보유 전략의 일환으로 매수를 했으면 사실 그날 하루 위에 큰 폭 하락, 큰 폭 등락은 큰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00억을 만들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습관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그런 실패의 경험, 시행착오의 경험에서 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점점 손실의 확률을 줄이고 수익의 확률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5%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11년 만에 100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020년은 이 미국에 있어서 코로나가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한 해죠. 주도 코로나가 만들었고 차기 대통령도 아마 코로나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백신 개발의 스케줄, 또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주요 기업들, 이런 주요 기업들의 earning, 이익 발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멘텀 장세에서는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터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플랜을 짜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악재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면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전략의 응용편의 하나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파이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에 임할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바쁘신 중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